안녕하세요. 깡패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놓친 굉장히 아주 많이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살고 계신 이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이 나라의 희망, 중심이 되는 실업률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청년 실업률이 약 10% 육박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는 대략 37만 8천 명입니다. 단기계약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를 제외한다면 실업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업률 9년 만에 최고, 19년 만에 실업자 최고, 현실이 된 고용 참사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사실상 낙제점인데 이 원인을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였고 청년층은 8.9%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실업자는 122만 4천 명으로 20만 4천 명 증가. 이게 바로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말인데 19년 만에 최대 인원이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치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장년층 실업률이 유난히 크게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유시민 노무현 재산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고용청이 밝힌 정확한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최근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가 놀랍다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이거 반어법인가요? 놀라운 게 성장이 아니라 하향해야 와서 그럴까요? 전년 대비 20만 명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실업률의 반대말에 준하는 고용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5세에서 64세 고용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실업자도 많아지고 새로 채용된 사람도 적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은 낙제점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겠죠. 경제라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단순히 1, 2년 만에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제가 이제서야 터지고 있다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문재인 정부 여당에서 들으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소리입니다만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제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지표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실업률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있죠. 바로 노인 일자리 정책인데요. 이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인원을 포함한 15만 명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는 새로운 일자리 약 15만 명 증가였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약 1만 9천 명 정도에 그쳤으니까 이게 또 현 대한민국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할 때까지 쭉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민들의 건강 나이는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고용이 보장되지도 않고 평생 동안 몇 가지의 직업으로 살아야 할까? 퇴직하고 난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삶이 쉽지 않다
이게 현실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앞으로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둘 자동화,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AI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개선되고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말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고용 참사에 빠진 지금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있어요.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6만 7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만 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7만 6천 명, 3대 업종, 대한민국 3대 업종에서 각각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 작년에 고용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9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2019년이 큰 문제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올 걸 고용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누군가에겐 좋지만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숙박업,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 사람을 쓰기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쓰지 못하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업이 힘들어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에게 사업소득세,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내고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비단 이번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의 고용 통계를 살펴봐도 어느 한 군데가 힘들면 다른 한 군데가 받쳐줘서 상호 보완을 해주었는데, 지금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 이런 곳에서 새로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동반 하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경제 지표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